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금량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량이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수급은 나쁘진 않았네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60일선에서 순매수를 하는데 저는 일단 좀 경계는 계속 유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60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줄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는 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내가 여기에서 60일선에서 25,440원 여기에서 딱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면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자리를 잡는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조급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대응을 잡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을 했는데 확인을 못하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60일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이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에 대한 제가 이제 전략들, 가격들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보여드리긴 했는데, 대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대응이 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력이 여의치가 않다. 넉넉하지가 않다. 뭐 2차, 3차 난 대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2차밖에 분할 매수 한 번밖에 기회가 남아 있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는 게 남들보다 느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잡든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뭐 이때 접근하든가 아니면 이때가 접근을 하든가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무료방 공략주를 안내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보통 눌림목을 좀 좋아하시네요. 눌림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자, 일단은 리튬 가격들이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기차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시장에 전기차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전에 우리가 폴더폰 쓰고 안드로이드 나오고 햅틱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폴더폰에 나오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성장 산업이었어요. 조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산업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폴더폰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요즘에는 더 어려워요. 스마트폰 산업이 과도기라는 겁니다. 과도기. 자, 그러면은 과도기라는 건데 우리가 폴더폰, 스마트폰 둘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이제 이거랑 스마트폰 말고 이거는 이제 전기차고 이거는 내연기관차.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더 많아요. 시중에 10대 중에서 8대, 7대는 내연기관차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수소차, 10년 지나면 이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밖에 없을 거예요. 전기차가 보기 더 어렵지만 지금은. 자, 수소차를 보기 더 어렵지만. 자, 일단은 전기차 이 산업은 아직까지 성장기라고 하는 거죠. 성장기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고 우리 주가의 변동과 똑같습니다. 변동 똑같아요.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이거는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달려 있어요. 자, 리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이 3년 전에 우리 3년 전에 보면은 이전에 34위안, 36위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578위안, 지금은 527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3개월 추이를 보면은 이까지 581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보면은 자, 똑같죠? 거의 똑같죠? 유사할 겁니다. 유사할 거예요. 11월 18일부터 이때 11월 18일 이때 좀 더 한 이때쯤이네요.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경계하다가 11월 23일, 25일 툭 떨어지니까 25일 이후에 툭 떨어졌죠.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리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리튬이라는 산업은 우리 전기차 소비가 증가되면서 공급이 있어요. 공급과 소비가 우리가 시장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배터리 8대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가 60%다. 자, 이 가격이 뭐죠? RMB, 이게 위안이에요. 위안. 576위안, 581위안 키로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의존도가 60%다. 자, 한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 특정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주요 경쟁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자, 경쟁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는 광물이 없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이치전지 소재를 리튬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오든가.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에서 이 이치전지 배터리 공급망 이슈들이 있잖아요. 공급망을 중국산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중국산을 쓰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엔 국내산 아니면 FTA 체결되어 있는 호주라든가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우리 폴리실리콘, 우리 하나솔루션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폴리실리콘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중국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중국에서 시장이 중국 거를 배제를 하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요가 증가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급망 설정은 꼴찌다. 공급망 재편한다. 미국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런 공급망을 재편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달국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중단됐다.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리튬 의존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 중국산을 배제시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급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급은 많겠지만 우리가 조달받을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거고 리튬은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인 거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 뭐 그렇게 크게 볼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 종목으로 이제 엮이기 시작을 했는데 리튬 연관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실적들이 움직이는 그런 전례는 조금 미미하다. 앞으로의 수산화 리튬 산업이 중요하겠죠.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주가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했어요. 60일선 지지를 받을지 이탈을 할지 이탈을 하면은 17,500원대 17,500원대 염두를 해두시고 이거는 한 28% 정도 29% 최악의 상황일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들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어요. 대응 가격들 잡아드리면서 1차, 2차, 3차 안 되면 내가 5%, 뭐 5주 그리고 10주 매수했어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탈을 해요. 손절 가격이 왔어요. 손절 가격이 왔어. 그러면 이때 비중 10주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5주를 지금 10주에서 또 10주니까 20주죠. 20주에서 10주는 또 정리를 해놔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때 보면서 이 10주를 다시 매수라고 평균 단가가 여기다 라고 하면은 여기로 낮추라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약간 우리가 지금 이탈을 할 때, 지금 만약에 이탈을 할 때 마이너스 50만 원을 봤다. 근데 이게 내가 20주 갖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10주, 마이너스 지금 100만 원인데 10주 절반을 정리를 하면서 50만 원을 손실을 봤다.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한 거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놓고 회복할 때 이것도 절반 매도하고 상승하면은 여기서 적어도 플러스 25만 원, 뭐 플러스 40만 원. 그러면 손실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또 내면 되는 거고. 현명하게 어떤 전략이 현명한 전략인지 꼼꼼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종목을 촬영을 해드린 순서는 좋아요 개수를 보면서 종목을 촬영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움직임들 보면서 전략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